짜짜짜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드름 연고 3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3탄 연고는 바로 이겁니다. 벤작 AC 2.5% 겔인데요. 썸네일. 자, 이 연고 자체는 이제 디페린 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준비했는데, 이 벤작 AC의 효능은 바로 여드름 박테리아 균을 소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드름은 이렇게 균이 생겨서 많이 생기기도 하고 피지가 과잉 분비되기도 하는데, 피지를 디페린 겔로 잡아줬다면 이거는 이제 균으로 인한 여드름을 잡아주는 건데, 균은 보통 피부를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다 보면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부위에 그 박테리아 균이 생겨요. 모낭충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습기로 인해서 번식을 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입가, 코, 그 다음에 여기 나비 라인에 이제 턱 라인까지도 이제 계속 습기가 있는 채로 생기기 때문에 뭐 붉어지거나 뭐 트러블이 갑자기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사용해주시면 좋은 제품이 벤작 AC 겔입니다. 성분은 우선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을 사용하고 있고, 물론 노스테로이드예요. 저도 스테로이드 있는 거는 그때뿐이고 오히려 혈관 확장을 하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는데, 이건 지금 제가 근 한 달간을 써봤어요. 너무 짧게 사용하면은 그런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국내 구매는 안 되고 해외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국내는 지금 다 시판이 종료됐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가격대는 18,000원 정도? 근데 제가 두 개를 구매했어요. 근데 써보지도 않고 왜 두 개를 구매했냐면은, 써보고 나한테 안 맞으면은 뭐 주인이나 뭐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까 했는데 sorry, 너무 잘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배송비는 한 10,000원 정도 하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미리 시켰는데, 양도 디페린겔보다는 조금 과량을 사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되게 양이 생각보다 넉넉해요. 50g. 그래가지고 디페린겔의 크기에 비해서 용량도 크고 해서 되게 넉넉하게 쓸 수가 있고, 일단 박테리아 균을 죽이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이렇게 염증성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잠재워주고, 제가 지금 보면 제가 최근에 피부과나 이런 데를 지금 못 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증상자들도 막 이렇게 피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언제 발현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붉은기나 이런 거 지금 일부러 저는 필터도 안 쓰고 조명을 안 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붉은기나 트러블 같은 자국이 거의 없어졌죠. 지금 이 연고 두 가지로 인해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디페린 겔하고. 얘의 장점은 스티바 A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페린 겔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페린 겔은 아다팔렌이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그 스티바 A처럼 광과민성 트레티노인 그 비타민 A 계열 성분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광과민성에서 좀 더 안정화된 디페린 겔은 벤작 A씨와 사용은 가능합니다. 같은 가일더마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용해도 저도 별 문제가 없어서 요거는 양 조절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작용은 똑같이 디페린 겔처럼 벗겨짐, 눈가랑 코 여기랄 입가 피해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붉어짐, 벗겨짐이 있대요. 근데 저는 양 조절을 잘해서 그런지 효과는 보는데 그런 부작용은 현재까지 못 본 상태입니다. 제형을 말씀드리면 완전 크림 타입이에요. 지금 제가 딱 짠 만큼을 수분크림에 섞어 쓰거든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선크림을 바른 상태이기는 한데, 사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분크림하고 한 5대1 정도로 믹스해가지고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맨 피부에 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을 피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습제 같은 거에 섞어서 안전하게 발라주셔야 되고, 그냥 정말 연고처럼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제형이에요. 이거는 여드름 균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피지를 잡아주신 다음에 벤조일 퍼옥사이드, 이 벤작 AC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 연고도 어쨌든 완화를 시켜드리긴 해요. 그래서 여드름 균으로 인한 박테리아 균을 벤작 AC가 잡아주고, 디페린 겔로 피지를 좀 조절해줘서 이제 피지로 인한 트러블, 과피지 생성을 막아주고, 하지만 이제 내분비 계열에서 생성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전 약은 좀 간이나 이런데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약은 권장드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겉에서는 어느 정도 막아줘요. 근데 속에서 생기는 그런 내분비로 인한 것까지는 저희가 막아드릴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해요. 저도 이걸 사용하고 초반에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가 올라왔냐면, 피부 모공에 이렇게 조그만 씨앗 같은 거 아시죠? 그 하얗게 된 트러블은 아닌데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꺼끌꺼끌해서 뭐지 하고 보면 이렇게 씨앗 같은 거 박혀 있잖아요. 이런 씨앗 있는 트러블 부분이 겉에서는 이미 씨앗은 생겨 있는 상태예요. 이미 생긴 트러블은 없애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건 압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씨앗 있는 부분에서 이제 겉에서 이제 피지 생기거나 여드름균을 막아주는데 안에서는 이미 생겨가지고 계속 피지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속 안에 피부 겉에서는 매끈매끈한데 속 안에가 빨개지고 이렇게 염증처럼 생겨버리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압출 바늘로 찔러가지고 압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들어가시기 전에 혼자 압출이 힘드신 분들은 저는 관리실에 가가지고 압출을 한번 받으신 다음에 여드름 연고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사용 주기는 보통 디페링겔, 그 다음에 스티바 A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사용하라고 권장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디페링겔보다는 조금 순하다는 거고, 아침에는 요 벤작 A씨만 발라주신 다음에 저녁에는 디페링겔 바르고 좀 말려줬다가 벤작 A씨 같이 바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도 한번 발라봤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선크림이 밀리더라고요. 우선 얘를 발라주신 다음에 충분히 말려준 뒤에 선크림을 두드려서 발라주시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저는 저녁에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그런 균은 잡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만 디페링겐과 텀을 둬가지고 발라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제가 세안 후에 사용법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좀 뽀송뽀송해졌죠? 얼굴이 좀 더 개기름도 좀 닦이고 머리카락도 좀 뽀송뽀송해지고. 자, 이제 How to Use를 보여드릴게요. 벤작 A씨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보습제입니다. 엔젤 아쿠아 비욘드, 가장 저렴하면서도 보습제 수분크림 중에 트러블 제일 없어요. 완전 이템이에요. 너무 과량 먼저 바르면 안 되니까 요 정도? 약지만큼 해서, 지금 제가 거울이 없어가지고 화면을 보고 좀 바를게요. 눈가, 코 옆, 입가, 우선 디페링겔이 닿으면 안 되지만 보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위에 잘 발라줄게요. 너무 세게 밀면 안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약지로만 바르라고 하거든요. 화장품 왜 약지로만 바르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손가락 힘이 제일 약한 부위로 발라야 된대요. 약한 부위인지 어떻게 하냐면은 펴보면 돼요. 자, 이렇게 엄지 각도를 보세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래서 약지로 바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 상태에서 1차 보습제를 바른 뒤에 바로 디페링겔을 믹스한 2차 보습제를 발라도 돼요. 이때는 텀이 굳이 필요 없거든요. 자, 똑같이 방금 사용했던 보습제를 손바닥에 이만큼 덜어줍니다. 이렇게 단풍 안녕. 수분크림은 일단 덮어주고, 자, 디페링겔 예전에는 제가 진짜 요만큼씩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만큼. 근데 지금은 양을 좀 저도 늘려서 이만큼은 바릅니다. 많아졌죠? 네. 자, 잘 믹스해주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자, 열심히 믹스해주고, 여기 나비 좀 발라주고요. 이마, 노즈, 그 다음에 여기 턱. 남은 양으로 이렇게 잔량 발라주고, 여기 나비존 눈가 피해서 광대뼈까지 잘 펴발라주고, 여기도 피해서 광대뼈까지 잘 펴발라주고요. 여기 이렇게 수염 이렇게 동그랗게 막 그리잖아요. 개그맨들 보면 그 부위 빼고 여기 턱 아래쪽, 여기도 약간 좁쌀 같은 거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T존부터 여기 관자놀이까지. 관자놀이도 약간 좁쌀 같은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만져지는 그런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코 이렇게, 코 늘리지 않게 코 연골도 잘 이렇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는 나이 들어도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처지지 않게. 1차 그 디페링기를 발랐으면 이제 15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짜. 자, 15분이 지났습니다. 자, 사실 10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시각이 벌써 9시 48분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가 바빠 진짜 현대사회인, 그쵸? 일찍 자고. 오늘 먼데이에요 사실. 근데 내일 튜즈데이니까 제가 going to work 하러 가야 되잖아요. 자, 빨리 바르고 자겠습니다. 자, 또 똑같이 보습제를 손등에 덜어준 뒤 벤작 A시계를 발라주는데, 벤작 A시계를 생각보다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했죠? 바로 이만큼. 확실히 덩어리가 크죠? 디페링겔의 한 5배 정도? 해서 보습제와 또 똑같이 믹스를 해줍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믹스를 해준 뒤에, 자, 볼 똑같이 볼
이마, 코, 탁 나온 거 잔량 한 다음에 더 약지로 마스크가 닿는 턱 라인과 자 여기 콧대 그리고 이마와 함께 자 여기 연결되는 부분 코랑 그다음에 관자놀이까지 잘 펴발라주면 완성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드름연고 3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본인에 맞는 양을 소량부터 점점점 더 늘려가가지고 사용해서 어느 정도 딱 밸런스가 맞춰지면은 저처럼 이렇게 안정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트러블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안 나는데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 거는 임산부분들은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뭐 점막이나 이런 다른 부위를 어떻게 해서든 그 성분이 들어가면은 뭐 태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피지나 이런 것도 조절하고 박테리아 균을 잡는 성분이니까 임산부들 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 이외의 분들은 적당량을 잘 사용하셔서 저 트러블로부터 마스크로부터 그런 트러블을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